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찬희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김승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리입니다. 네, 오늘은 LG디스플레이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LG디스플레이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LG그룹은 탈스펙 채용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LG그룹은 스펙 대신에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R&D, 공정, 장비 같은 이공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과 관련된 경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영업, 마케팅 직무라고 한다면 시장, 트렌드에 관련된 폭넓은 관심과 함께 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경영이나 전략, 기획 등의 경영 지원 직무, 스텝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LG디플에서는 공인 어학성적, 자격증 수상 경력, 어학 연수, 인턴, 봉사활동 이런 스펙 관련 임명란들이 입사 지원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정성적인 요건, 그리고 직무 수행 역량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희 학생은 문과 계열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취업에 대비해서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을까요? 저는 해외 영업 직무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이나 아프리카 남수단 그리고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해외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해봤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이 자리에서 멘토님들에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해외 경험이나 제가 했던 경험들을 어떻게 지원 직무랑 연결시켜야 되는지 자소서 쓸 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영업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물론 나랑 다른 문화,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융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거기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으면 그런 갈등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은 역시 또 세일즈 역량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실제 어떤 판매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해봤다거나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어떤 설득했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엮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LG디스플레이의 채용 절차와 인지상도 알아볼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12배수 정도로 선발하고요. 인적성 검사에서는 6배수를 선발합니다. 1차 실무진 면접은 일반적인 다대다 면접이고 PT 면접 같은 경우는 R&D 부분에만 하나여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최종 임원 면접으로서 일반적인 인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인재상은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팀워크를 발휘하여 1등을 추구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열정, 전문성, 팀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채용 절차에서 자소서의 비중도 큰가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항목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항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냐? 바로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LG 디스플레이를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고,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시되, 그냥 어떤 계기나 동기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해왔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LG 디스플레이 인사팀 담당자는 두 가지식으로 전개하는 자소서를 굉장히 이상적인 자소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사팀 인력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만 건의 자소서를 읽는 것들이 상당히 벅차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 그런 자소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3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당 회사 및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둘째,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이를 추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셋째,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력을 간결하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멘토님 그렇다면 자소서 작성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그거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1번 지원 동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여와 분석이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사를 봤더니 오늘도 기사가 떴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왜 안 좋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분석할 수 있겠죠. 다음에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 지원 직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목표에 자꾸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관심 없으니까 본인의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빨리 본인이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선택하셔서 그 성과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럼 거꾸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지원 직무에 관련된 이력은 여기 친절하게 괄호쳐서 나와 있을 거예요. 뭐 프로젝트를 적어라. 아니면 뭐 교과목 적어라라고 해서 결국에 이거는 3번은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 면접장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으라는 대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경험한 디스플레이 공정,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기업. 네, 2가지 소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소제목만 봐도 내용은 조금 느낌이 좀 오는데 김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소제목이 어떤가요? 네, 첫 번째 제목은 매력적이고요. 예. 두 번째 제목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직무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만큼 사실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그것도 공정 분야에서 내가 실무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어서 임팩트 있는 제목으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두 번째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나 써도 되는 평범한 제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네.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내용으로 첫 번째 항목을 작성했을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경험한 디스플레이 공정.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P&H 테크라는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에서 한 달 동안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산부와 품질관리부를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승화 정제 과정을 거친 소재를 수거하는 생산 보조 역할과 HPLC를 이용한 품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품질 분석이 끝난 순도 99.7%가 넘는 소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쓰여 빛의 굴절률을 테스트한 뒤 LG 디스플레이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우진 못했지만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다 처음 보게 된 실제 공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는 동안 LG 디스플레이에서 실사를 2번 정도 왔습니다. 즉 LG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진 많은 재료가 합쳐지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공정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더 큰 기업에 들어가 넓은 시각으로 공정과 시장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기업. 현재 LCD 패널 분야는 중국 기업의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인 BOE와의 LCD 격차는 거의 따라잡혔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당황하지 않고 LCD에서 OLED로 넘어가게 될 것을 전망하고 오히려 OLED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QLED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QLED 재료 전문 기업 나노시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황을 보고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과 함께한다면 저 또한 현재의 위치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발전한 만큼 LG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LCD와 OLED는 지금 이공계 자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당연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죠?
네,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면접에서는 굉장히 흔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LCD와 OLED의 차이점을 묻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OLED와 QLED의 차이를 비교해봐라. OLED와 퀀텀 닷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뭐 LCD는 백라이트가 있지만 OLED는 백라이트가 없어서 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굉장히 최악의 답변으로 꼽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네, 하니까 그래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희 학생은 만약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문과생이어가지고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대답 어땠나요? 네. 공부하겠다. 라는 답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 열정 있게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인문상경계열 친구들이면 당연히 이런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 굉장히 자신감 없이 약간은 심장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준비를 안 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밝게 그리고 되게 열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면접장에 나가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숙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면은 면접관들도 굉장히 좋은 지원자, 열정 있는 지원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팁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요? 우선은 실제로 답변을 할 때 본인이 지원한 직무나 본인이 전공한 학과 또는 제품 사용 경험을 통해서 발생된 차이점을 답변 사항으로 준비할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자공학도 입장에서 봤을 때 LCD와 OLED에서 각각 사용되는 TFT의 성능과 종류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우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부연 설명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멘토님께서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실전에서 경험한 디스플레이 공정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소제목 잡은 건 좋은데 그래서 경험에서 뭐를 얻었는데 라고 하는 결과값이 좀 없어서 아쉬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실제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생산부랑 품질 관리부랑 교대로 일을 했다. 이건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소재가 있는데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배우지 못했대요. 이 인턴이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험인데 이 친구한테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본인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실사를 2번 정도 갔다 왔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지원 동기 중에서 회사 지원 동기인지 직무 지원 동기인지 약간 불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회사 지원 동기로 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본인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작은 기업에서 공정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더 큰 기업에 들어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일했던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했으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원을 했겠네요. 그런 시각을 좀 줄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없애야 돼요. 없애시고 위에서 본인이 생산부에서 품질관리부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자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제목,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기업에서 이제 구체적인 LG 디스플레이 내용이 나왔는데 회사 지원 동기가 너무 뻔한 내용이고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LG 디스플레이는 당황하지 않고가 아니라 당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너무나 그냥 뻔한 내용을 글자 수를 좀 많이 소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의 관점에서 내가 LG 디스플레이를 그냥 어떤 학문적으로 어떤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를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하면서 느꼈던 LG 디스플레이만의 경쟁력이라든지 기업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면 다른 지원자가 훨씬 차별화되는 그런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불합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 열정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의
오늘 이 주인공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10억이면 큰 목표인가요? 이거는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케바케죠.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그런데 개인이 어떤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소제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숫자를 제시해줬다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내가 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달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든지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중소기업 매출 10억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지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전역 후 부천에 있는 앱손더 프라임이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관에 잉크, 용지 그리고 프린터를 공급하는 판매업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재고 관리 및 물건 포장과 발주를 맡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액 1억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의욕이 넘쳤던 저는 회사를 키우고 싶은 사장님께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크릴 액자를 만들기 위한 압축기, 몰딩, 그리고 아크릴을 판매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르바이트였던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결국 아크릴 액자를 판매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크릴에 대해 생소할 수 있으므로 친절한 설명과 작은 샘플을 물건 포장할 때마다 함께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출장을 갈 때면 아크릴 액자를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점점 아크릴 액자의 주문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잉크, 용지만큼 주문이 쇄도했고 재고를 쌓아두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하기엔 너무 작은 창고였기 때문에 사장님께 회사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2층이었던 사무실을 1층으로 옮겨 아크릴 액자를 직접 인허부터 시작해서 판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가까운 곳 1층으로 가게 되었고 아크릴 액자 인허의 광고 효과 덕분에 지금도 거래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2년 만에 10억을 넘었고 저 또한 단기 계약직이었음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아니었지만 애사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매출을 늘렸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손이 부족할 때 가끔 회사에 가서 일을 도와드립니다. 지금도 롯데타워의 이미지포유라는 사진관은 앱손더 프라임에서 아크릴 액자를 처음으로 공급한 회사이자 현재도 든든한 거래처 중 하나입니다. 와, 아니 매출 1억에서 10억 달성에 성공했다는 거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플러스 점수를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목부터 살펴봐도 굉장히 그 10억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을 보면은 1억에서 10억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이다. 라는 느낌들도 충분히 듭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 10억이라는 게 큰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비교하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숫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뭐 매출 1억 중소기업, 매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좀 더 명료하게 작성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형식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기 계약직이지만 매출을 높이고자 두 가지의 제안을 했다는 거, 그리고 기관과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서 결과를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아직도 든든한 거래처인 롯데타워 이미지포유 출처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게 좀 읽혀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들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왜 아크릴 액자를 판매해보자는 제안을 하필이면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단기 계약직의 어떤 폐기어린 제안, 근거 없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 사장님은 왜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도 직접 인하해서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의 타당성이 무엇이었을까? 또 사장님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또 사업을 확대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 좀 거짓말 같다라는 느낌들도 들거든요. 좀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은 게 면접관에게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흥미 장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소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아크릴 액자의 시장성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통찰을 했는지, 얼마나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분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사장님을 설득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런 생산관리 분야에서 분석력,
통찰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시죠. 저는 근데 글은 잘 썼기 때문에 글 자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민수 저도 도전의 수준이나 내용의 형식, 완성도가 모두 좋기 때문에 합격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의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찬희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을 찬희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2번 항목이었던 도전과 열정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 번째로 1번 구조. 도전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것.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라 도전적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기억하고 평가자가 보았을 때도 가급적 동의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의미가 느껴지면 좋음. 열정적인 일을 추진했던 경험을 스타 방식으로 기재할 것. 열정이 느껴지려면 꼭 문제점이 등장해주면 좋으니 T를 일반적인 태스크가 아닌 트러블로 정의해줄 수 있으면 굿. 2번 소재. 가급적 직무와 연관된 경험, 경력을 떠올려서 배운 점을 직접적인 직무 역량으로 시키면 좋고 위 소재가 없을 경우 최대한 학교 외부의 경험, 경력을 떠올려서 배운 점을 간접적인 직무 역량으로 연결시킬 것. 네, 이었습니다. 네. 아, 구체적인 사전 코멘트였네요. 와. 굿 중간에 나왔는데 굉장히 이모티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서 스타 방식을 권하는 이유 한 번 더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하기 방식 중에 프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이나 사례는 주로 스타 방식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구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글을 구조화된 글을 보면서 그 평가자의 관점에서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찬희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녹여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딸기 농장 아르바이트, 농장 인력 100여 명, 노력 끝에 성과 1등. 1년 8개월간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근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육체 노동에 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은 한국 청년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호주 딸기 농장에서 일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큰 농장이었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일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체 수확량에 따라 달랐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손에 익지 않은 일이 고되어 포기할까 하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곧 어차피 농장까지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라면 최고가 되어보자라는 도전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 1.5리터를 마셔가며 쉬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몇 주 후엔 주급으로 약 2,000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생 중에 실적 1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한 일이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번 것뿐만 아니라 태도의 중요성을 새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하든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근성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호주 딸기 농장에서 실적 1등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찬희 학생이 멘토님 사전 코멘트를 마치 잘 작성해줬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재밌었어요. 예.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오랜만에 소재도 봤고요. 일단 뭐 분석을 좀 해보면 두 가지식으로 결과치의 값을 제시하는 게 좋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다음에 나는 돈을 버는 것이라면 최고가 되어보자라는 도전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도전적인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에너지 드링크도 마시고 포기도 안 하고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난 아르바이트생 중 실적 1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 디테일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좀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그 힘든 과정 중에서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거 해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 드링크 마셨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단조롭다라는 느낌이었죠. 근데 마지막에서는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더 번 것이 아니라 태도의 중요성을 좀 배울 수 있었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근성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배운 점을 도취해 준 건 좋았는데 이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건데 열심히 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내가 지원자 입장에서 지원자한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 좋게 해석하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일하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나는 이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식의 플랜을 짰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플랜을 가동시켜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고에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일기 같아요. 약간 얘기 같으니까 조금 더 그런 내용들, 내 액션의 디테일, 그다음에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소재 말고 약간 머리도 쓰면서 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찬희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공계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공계일수록 직무 역량이 더 중시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에는 주로 전자과가 많이 합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LG 디스플레이에 입사를 희망한다면 전공은 어떤 과를 나오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전자과만을 뽑지는 않습니다. 화공과, 그다음에 기계과 학생들도 선호하는 전공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LCD와 OLED 패널에서 화소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TFT라는 반도체 소자가 굉장히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TFT 소자의 집적화된 성능 향상이 패널의 품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TFT를 잘 만드는 회사가 패널도 잘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자과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상당히 선호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산업이 큰 틀에서 바뀌고 있고 이 OLED라는 세상이 도래한 이후에는 해상도보다도 제품의 수명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인력들이 바로 화공과 그리고 기계공학과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화학과와 기계공학과 전공 학생들이 들으면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화공과와 기계공학과 친구들이 거의 다 동등한 위치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플러스 이 지원자처럼 인턴이라든지 관련된 경험, 경력들을 빨리빨리 쌓아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